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와 소액주주 간의 분쟁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어떤 게 필요하고, 거기 사전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소수주주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잔고증명으로 증명을 했지만 전자증권법이 도입되고 나서 전자증권법 39조에 따라서 소유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소액주주권,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폐경영 주담님께서 소유자 증명서를 직접 신청하시고 발급받고 반납하는 것까지 경험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납까지는 아니고요. 요 회사 뭐 한 주를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납하려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는데 처분이 안 돼가지고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이 있어서 내용 그렇고요. 우선 신청을 이제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하면 이제 회사에 어떻게 날아가는지 무엇이 날아가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소유자 증명서는 각 그 증권사마다 좀 양식은 좀 차이가 있지만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자기가 신청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소유자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이메일이나 뭐 팩스를 물어보면 양식이나 구비 서류도 샘플들을 보내줍니다. 그 샘플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자기 거래하는 증권사에 회신을 주면 수수료 2,000원과 함께 계좌에 돈이 있어야겠죠. 수수료가 2,000원 정도 드니까 계좌 수수료를 차감을 하고 오전 2시였나 1시까지 아마 증권사는 1시까지 처리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걸 가지고 1시까지 모아서 예탁원에 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탁원에서 받아서 예탁원에서 받아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메일로 아니, 우편으로 등기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이제 보내주고요. 회사에 통지를 또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소유자 증명서라는 이제 발급 신청서가 있고요. 요거를 신청을 이제 자기 증권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베스트 증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베스트 증권서를 했고요. 여기 이제 발급 부분에는 신규 발급하고 재발급. 한번 발급 받았는데 잊어버렸다 하면 재발급. 하는 이유는 재발급을 해야 원본을 다시 받은 다음에 주식을 다시 이제 증명서를 반납을 하려면 재발급 원본을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잊어버렸다. 그럼 재발급을 한다 하고 그거 다시 반납을 해야지 이제 하는 거라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자 정보, 이 계좌, 고객명, 뭐 주민번호하고 이제 연락처, 뭐 요거는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한 겁니다. 주소도 이제 블라인드 처리한 거고요.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이제 발행회사, 코드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발행회사 이제 상장사, 뭐 물론 이제 비상장사도 상관은 없지만 물론 예탁원에는 계약은 돼 있는 회사가 돼야 되겠죠. 이제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상장사는 다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보통 주성주 요 내가 잔고가 있는 것 중에 몇 주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천 한 주가 있다. 천 한 주가 있는데 내 계좌에는 A사의 보통주 천 한 주가 잔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만 할 수 하겠다라고 하고요. 이 보유 기간은 기간은 솔직히 이게 내가 언제든지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날짜 쓰면은 알아서 이게 해줍니다. 이게 처음 첫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날짜를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저거는 이렇게 한 주 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내가 천 한 주가 있으면 내 그 선 기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그걸로 이게 찍힙니다. 이게 한 주는 내가 천 주를 신청했다. 그러면 백주 이렇게 샀으면 여기 백주 선날이 다 찍힙니다. 이렇게 선날이. 어, 그런 식으로 찍히 천 한 주 하면 그래서 합계가 천 한 주가 된다. 저는 요 신청을 한 주가 했기 때문에 그냥 딱 한 번으로 찍힌 거고요. 내가 뭐 있는 천 한 주를 다 있으면은 이게 백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 한 주까지 다 찍히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사지 않는 한 됐고요. 이제 행사 기간 본인은 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3월 31일 아니면은 뭐 소개 목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가 이제 3월 달 말까지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주주총회는 4월 달이나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저는 우선 샘플은 3월 31일까지고 기간도 정할 수가 있고요. 요, 요 기간 좀 넉넉하게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해서 요걸 가지고 내가 밑에서 이제 행사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걸 이쪽으로 신청함에 따라서 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됐고요. 제 추천은 어차피 뭐 본인이 나한테 직접 받아야 되니까 하고 팩스하고 이메일. 근데 제일 궁금했던 거는 요걸 물어보거든요. 이게 수령을 어디로 할 것이냐, 우편으로 할 것이냐, 팩스로 할 것이냐, 이메일로 할 것이냐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을 받겠다.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전화해서 이메일은 또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다른 여기다 기재한 주소 뭐 말고 다른 곳으로 받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정확히 말해서는 기재한 주소로 받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증권사 처음 개설할 때 내가 기재했던 주소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로 변경을 했어요. 하여튼, 뭐 등록돼 있는 주소로만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각 증권사마다 이제 담당자하고 좀 잠깐 잘 얘기하시면은, 뭐, 뭐 이게 어렵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이게 좀 하여튼 귀찮았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행사 용도는 1번부터 22번. 1번은 대표 소송 제기권. 2번은 이제 불공정 기한. 3번은 뭐 이렇게, 예, 아주 쭉쭉쭉쭉쭉쭉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11번. 11번과 9번. 주총 소집 청구권하고 주주 제한권. 예. 요거는 좀, 요거는 좀 그렇고요. 요건 이제 각종 열람권. 열람권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1번부터 22번까지 그냥 다 클릭하셔도 돼요. 네, 다 클릭하시면 된다. 내가 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다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걸 클릭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제한권 같은 경우는 그 주식수와 보유기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이 안 되면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뭐 해도 됐지만, 네, 뭐 다 클릭했나. 1번부터 22번까지 다 클릭하기 귀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제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1%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발행 주식의 3% 이상 보유를 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개인 혼자만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명 모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같이 연대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서 이제 주주 제한할 퍼센트를 모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청할 때는 1번부터 22번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어차피 내 주식수는 주주 제한 안 돼도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는 이 신청 자체가 이제 주주 제한에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 거고요. 이게 발급 신청을 하면 음, 요렇게 날라옵니다. 요런 게 우편으로 이제 예탁원. 이게 보니까 예탁원에서 파일을 이베스트에다 보내주는 거야. 증권사에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요걸 보내줘. 이게 통상적으로 전자적 문서로 해당 증권사로 가고, 해당 증권사는 자기가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계좌에 등록되어 있던 주소에 이제 송부를, 이렇게 우편으로 송부를 해줍니다. 빠른 등기는 아닌 것 같고요. 빠른 등기로 보내주나? 하여튼, 제가 이걸 직접 수령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그 직원분들이 수령을 해가지고 있어서, 그 소유자 증명서라고 해서 이제 회사 뭐 이렇게 나오고요. 네. 요런 거, 요렇게 용사이 쪽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 회사 이렇게 이제 발급이 현재까지 보유기간은 이제 언제부터 샀는데 현재까지 갖고 있었고 아까 치면 1번부터 22번까지 이제 클릭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사 내용은 뭐뭐를 하고, 그 기한은 이렇게 되어 있다. 예, 제주지하고, 뭐 이렇게 예탁원에서, 이베스트가 이렇게 시켜서 나온다. 요런 게, 근데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재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게 락업이겠죠? 요거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납도, 증권사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반납도 그렇게, 다, 주식교체, 뭐, 중도상환 이런 것도 있고, 돼 있다. 요거는 개인한테 날라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장 보시면, 요런 게 팩스로, 요런 게 이제 회사로 이제 제가 발급받았다는 거를 회사로 날라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해서, 예, 어떤 놈이, 그러니까 주주가 이제, 이거 너 발급했다. 발급한 행사 목적이 1번부터 20, 그렇죠. 이분은 싹 다 그냥 다 한 겁니다. 싹 다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발급 구분은 이제 발급으로. 왜 말씀드리면 발급. 어, 이분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아니라서. 요렇게 이제 발급 내역이 회사로 통지가 있는. 우리 홍차님은 요거 받아보셨죠? 예, 그 상패 경험 주다님께서 저희 회사를 상대로 소유자 증명서를 받으셔가지고요. 저는 상패 경험 주다님이 발급한 내역에 대해서 받아봤고요. 저 동일하게 날라오더라고요. 저 부분 가지고 이제 회사도 이 사람이 당신의 주주인데 주주가 이러한 목적으로 받아갔다. 대비를 해라. 이런 의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상장사에 다닐 때 이런 거를 받으면 처음 이제 대리하고 과장 그때는 아니구나. 그때는 이게 전자등록법 전이었는데도 그때도 뭐 통지는 해줬었거든요. 예탁원에서 그때도 통지는 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 이런 걸 받으면 야, 막 바로 소송 걸리고 막 이런 거라고 막 설레발을 엄청 했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발급하는데 한 2천 원 정도밖에 안 들고 소송은 좀 다른 이야기라서 네. 그래도 그걸만 죄송합니다.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통화진 달리기 눌린 거. 회사에 여기 발급분이라고 해가지고 발행력 통지가 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의 그 소개 목적을 거의 달성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공식 그 주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받았어? 내 소유자 증명 끌었는데 받았어? 이렇게 전화 한 통 해주시고 법박 한번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돈이 필요하다. 주식을 이제 팔아야겠다. 라고 하면, 아까 이제 요거를 다시 증권사에다가 송부를 합니다.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신청서를 쓰고, 반납신청서가 없네요. 하여튼 쓰고, 그 다음에 반납. 반환을 하면 또 그 주주가 반환했다. 반환을 해가지고 잘 처리가 됐다.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 아까쯤에 발급받았던 주식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했다라고 이제 또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이제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럼 종목 이제 코드는 저렇게 여기서 뭐 회사에서 받으면 회사에서는 이제 우리 주주 중에 일정 부분의 주주들이 소유자 증명서를 발급해 갔으니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황 파악을 한다든지 누군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한 주 뭐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게 여기 아까 1번부터 22번까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치면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주주제한 같은 경우는 그 행사 주식수하고 그 퍼센트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백날 첫날 해봤자 이게 그 주식 수업 기간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요거를 여러 명이서 회사에 날라온다. 아까 침에 요런 발행력 통지가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 쭉쭉쭉쭉 여러 명이 신청하면 일괄로 보내줍니다. 한 명 한 명씩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예탁원의 아까 침에 증권사들은 1시까지 통보를 한다고 했듯이 뭐 A, B, C, D, E, F 해가지고 엑셀로 이렇게 쭉쭉 엑셀처럼 여기 쭉쭉쭉쭉쭉 나와가지고 여기 합쳐서 이렇게 신청이 날라옵니다 회사에. 그러면 그때는 좀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하죠. 이제 품위서까지는 아니어도 아, 이 사람 주주가 이 주식 수가 이렇게 됐고 요 행사대회 목록 중에서 이 총발행 주식, 우리 총발행 주식수하고 행사 증권수하고 계산을 해서 1.5%가 된 것 같습니다. A1, 2, 3, 4, 5, 6, 7, 8번 사람들 모인 총 개수가 1.5% 된 것 같고요. 유효기간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명이 했다라는 거는 비합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치면 요 소유자 증명서와 같이 끄는 사람들이 요거를 회사에서 받으면 한 며칠 있다가 내용 증명하고 소유자 증명서 같이 날라올 겁니다. 예. 내용 증명하고 소유자 증명서. 왜냐면 요구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뭐 주주 제한을 한다. 라고 하면 주주 제한에 대한 내용 증명. 아니면은 뭐 배당 건의, 뭐 무상증자 건의를 한다. 이 주주 제한이기도 하죠. 그것도 주주 제한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 증명에 요거를 소유자 증명하고 퍼센트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통상적으로 법무법인을 쓰니까 같이 날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주식 수하고 이게 그 좀 기간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번부터 21번 뭐 다 클릭을 하더라도,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다가 주식 제안한다면 제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간단하게 1번부터 20번 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은 걸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모아서 요그 기간과 뭐 퍼센트를 계산해서 할 것들, 우리의 요청 사항들, 우리의 요청 사항들, 각종 열람권, 회계장부 열람하겠다. 뭐 주주명부 열람 청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소유자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들에게 소수주주권 행사를 할 때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소유자 증명서 발급받았자는 날짜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자, 예, 그러면 그게 신청일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주총이 3월 31일이라 치고요. 소유자 예. 증명서의 그 기한은 뭐 3월 15일이라 치고, 네, 신청일은 2월 초라고 칩시다. 네, 발급일은? 네, 그러면 신청한 다음에 주주총회가 일어나, 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예. 주주는 실익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안 받아들여도 되는 기준일, 거예요, 이거? 기준일, 기준일. 응, 행사 기간은 응, 기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 이제 뭐 응, 예를 들어서 내가 행사일을 3월 30일 날로 하면 이게 내 행사 기준일이 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제 주총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차피 응, 이거는 요걸 끊는 순간 이거를 반납하기 전까지 못 팔아. 이 기간이 4월 1일에서 어. 날짜 지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납을 해야지만 팔 수가 있는 거고 자, 내가 말씀드린 게 주주총회 뭐냐면, 여기서, 어, 예, 기준일이 행사 이 기간이 사이 지금 어딘가 3월 있어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 예, 행사 기간이 예, 11월 29일부터 2월 예, 28일까지로 해놓고, 예, 2월 예. 초에 회사로 주주 제한을 해요. 2월 초로. 예, 예, 그러면 회사는 그 예. 주주 제한을 받아야 돼? 받아야죠? 오케이. 그렇죠? 예, 근데 주주 예. 제한을 받았는데, 주주 임마는 제한을 3월 받았죠. 말 되면 예. 3월 말까지는 안 돼 있고 3월 말 되기 전에 주총 전에 팔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못 팔아. 아니, 행사 음. 기간이 3월 15일까지라면, 3월 15일까지 하고, 어, 그쵸. 3월 15일 날 하고 주총이 3월 30일이니까 16일 예. 날 반납을 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응, 응. 주주 제한을 받아야 되냐고. 아, 주주 제한은 여기 저희 행사 기간 안에 신청을 하면 주주 제한은 받대. 주주 제한은 응, 받잖아요. 그다음에 예. 실제로 주주총회가 열은 날은 그 뒤잖아. 훨씬 뒤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기간이 경과되면서 요 소유자 증명서를 제출을 음, 해가지고 락업이 풀려버리고 팔잖아요. 팔 수 있잖아요. 락업이 풀리니까. 네, 그래도 주주총회에서는 의결을 해야죠. 왜냐면 알겠, 기준일이 이 음, 안에 껴있어야 된다 이거지. 주주 음, 음, 제한을 하든 주주 제한이 음, 함에 따른 주주총회의 기준일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음. 근데, 주주총회까지 총회일을 얘기하는 게 오케이, 아니고. 어. 음, 음, 오케이. 왜냐면 근데 그렇게 치면 음. 주주총회 때 가게를 되더라도 전만은 주식이 없으니까 실익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음, 그 주총회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12월 31일 정기주총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날 기준일이 있고 주주총회 3월 네, 달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기주총 무효의 소송 같은 걸 막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네, 1월 달이나 2월 달, 3월 달 주주총회 전에 팔았던 사람들 그 네, 사람들은 12월 말 기준일에는 의결권이 있어서 3월 정기주총회 와가지고 의결은 행사하지만 이 네, 사람들이 실제 주주가 없잖아. 그 주식이 없잖아. 그 당일에는. 네, 주주총회 일에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소를 다툴 때는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주식이 그때 그 전에 팔았으니까 그 제한하면 안 된다. 너에게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호재기권자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주주총회 그러면 일에. 응. 이거는 소송 가서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절차는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12월 31일 주주여가지고 정기주총이 3월 31일이야. 음, 라고 했을 때, 이, 이게, 뭐, 누구 이사를 선임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나는 1월 15일 날 주식을 다 팔았어. 주식을 다 팔았어. 근데 음, 3월 달에 주총 가는 건 1월 15일 날 나한테 주식 산 놈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간다는 음, 거예요. 내가. 내가 음, 가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 근데, 음. 생각해보니까, 뭐, 이 새끼, 사기꾼이야. 안 돼. 내 소송을 해. 그럼 법원에서 보기에, 야, 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건 맞는데, 넌 지금 너의 의견을 들어줘 봤자, 넌 실익이 없어. 라고 그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를 할 정도면 주식을 안 팔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 이렇네. 2월 초에 주주 제한을 해야 되니까 2월 초까지만 가지고 있는 걸로 여기 행사 기간 넣어놓으면 일단 주주 제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예, 다음에 예. 팔았다는 걸 우리 알 수는 없지만 팔았다는 게 의심이 되면 소송 가가지고 다투어야 된다. 근데 팔았다는 건 몰라도, 음, 반납. 이거 팔려면 이거 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반납을 하면 회사에 공지가 날아가잖아요. 반납했다고. 음, 그럼 얘기할 음, 수 있는 거지. 넌 이제 실익이 없다. 음, 왜 지랄했냐? 음, 음. 어? 그거인 그, 거지. 그래서 예탁원에서 발급하고 반환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럼 그걸 회사에서 깔 수는 없고 소송 그러니까 가서 다투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규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규정은. 음, 예, 규정은. 만약에 이게 반납했다고 해도, 나 안 팔았는데? 음, 나 이게 돈이 음. 필요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그냥 보호 예수만 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 난, 정상적이라면은, 음, 이거를, 어차피 나 안 팔 거다. 저렇게 그 실질주주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회사는 그 주주는 이제 발급받은 후에 회사로 청구를 하겠죠. 청구한 다음에 회사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회사의 절차와 규정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2조에 보시면 주주 제한은 상법에 따라 가지고 일정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주제한 하는 사람은 예탁원이 발행을 한 실질 주주 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한 소유자 명세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등록기관은 예탁원이고 소유자 명세는 예탁원에서 발행한 실질 주주 증명서입니다. 이게 이제 타사의 주주분들에게 좀 해를 규합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만든 샘플인 거죠. 이게 주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 샘플을 해서 공유를 좀 해가지고 좀 하자. 좀 상대방도 어차피
우리 같은 개인들보다는 이제 주식회사고 조직이 있는 데는 좀 뭐 법률 조력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서 그래도 이제 여기는 그래도 좀 그 주주들이 제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규합이 되고 좀 공부를 많이 한 곳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가 보네요. 좋은 대기업 같긴 한데 여기에는 잘 나와 있네. 주주제한할 때는 법에 따라서 예탁적 세우는 결정을 조금 더 한다면 이제 각 증권사마다 이제 연락을 해야 된다. 아마 요건 따로 공지를 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 회사가 주주제한을 받게 되면 이사는 보통은 대표이사 이야기합니다.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주주 제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저렇게 주주 제한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10% 미만밖에 찬성 못하는데 3년 내에 다시 제한한 경우 요 내용은 상법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날라오고 이제 주주 명세에 발급받았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 갖고는 보고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면 주식수가 뭐 제가 이번에 신청했던 것처럼 한 주, 두 주 뭐 이런 거면은 좀 그렇고 또 주식수가 많은 주식수를 제한하고 요건이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좀 취합을 해서 뭐 포미를 하든 보고서를 작성을 하든 보고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고를 하면 이제 CFO나 이제 경영 쪽에서 이제 대표이사 이제 보고를 하면 대표이사가 이제 뭐 이사회를 소집을 하든 아니면 좀 기다려봤다 내용 증명 같은 거 오면 그때 이사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논의하든 사안마다 이제 케이스마다 잘 하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좀 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이제 검토를 좀 의뢰하겠죠. 네, 정말 보고서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자문 법무법인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있고 좀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변호사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이런 걸 맡기면 또 이제 서로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